안녕하십니까. 이동현의 패션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지수, 그러니까 배수, 마크업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패션 브랜드의 실판 매가,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판 매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생산 원가에 지수, 그러니까 마크업을 곱하고 거기에 판매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1 할인율을 곱하게 되면 매출액 실판 매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지수, 마크업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마크업을 올리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는 일단 그 마크업이라는 게 소매가 나누기 원가니까 소매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매가를 올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특별히 뭐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소매가가 올라가는 건 인정하겠지만, 소매가를 올리는 건 고객들이 되게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소매가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 두고 소매가를 올려서 마크업, 지수를 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소매가를 그대로 두고 원가를 줄임으로써 배수, 그러니까 마크업, 지수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실판 매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패션 브랜드는 어떤 제조업체라기보단 그 원가를, 제품을 아웃소싱해서, 공장으로부터 아웃소싱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한 테크닉이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패션 브랜드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건 공장에서 하는 몫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브랜드 단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브랜드, 대부분의 브랜드가 아웃소싱으로 생산을 맡기는데 브랜드 단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3콤보가 있습니다. 3콤보. 뭐 현업의 상상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이제 윗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원가 좀 절감해 라고 하면 현업의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3콤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생산을 갖다가 번들, 원다 생산을 할 때 통합 구매하는 거죠. 통합 구매. 예를 들면 원단을 통합으로 구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원가가 있는데 개별 원가를 구매할 때보다 통합으로 구매하게 되면 아무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우리가 바잉 파워,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왜냐면 원단량이 커지니까 원단을 갖다가 좀 가격을 깎을 수 있죠. 그래서 바게닝 파워가 생기니까 우리가 통합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원단을 예를 들면 그 여성복 기준으로 자켓, 팬츠, 스커트 원단 또는 원피스까지 원단을 다 다른 걸 써가지고 다양하게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원단을 통합으로 구매해서, 야, 우리 자켓, 팬츠, 스커트, 그 다음에 뭐 원피스까지 원단을 똑같은 거 써. 그럼 우리가 발주량이 커지니까 우리가 통합으로 발주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그 협상력이 생기니까 가격을 좀 깎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무리가 말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로 디자이너들의 반발이 크죠. 왜냐하면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구매에서 발주량을 키워가지고 원단가를 떨어뜨려서 제품의 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또 씁니다. 통합 발주는 또 그러면 내가 한 브랜드 안에서 한 원단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골프 브랜드인데 내가 A라는 골프 브랜드, B라는 골프 브랜드, 뭐 C라는 골프 브랜드가 있으면 모읍니다. 디자이너들, 뭐 MZ들 모아가지고, 야, 요번에 이 바지 원단 똑같은 거 써. 대신에 너희들은 디자인과 컬러의 변화를 줘가지고 원단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통합 발주하기도 하죠. 그럼 이게 좀 큰 규모의 회사,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는 효율적인 방법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저항이 있죠. 디자이너들이 A 브랜드 디자이너가 B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랑 똑같은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려고 하면 기분 나쁘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저항이 되게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 발주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생산 기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생산 기지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브랜드의 대부분은 다 국내에서 생산했습니다. 대부분 다 서울에서 만들었죠.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옷을 만들었죠. 봉제, 꼬매랬습니다. 그런데 그 꼬매는 걸 갖다가 이제는 국내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뭐 땅값도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각종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결국 생산기지를 옮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서울 인근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그리고 다시 지방에서 만들다가, 그리고 다시 아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다 넘어갔죠. 그리고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또 중국조차도 너무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거기도 또 이제 봉제 공장은 더 이상 원하지 않죠. 이제 거기도 첨단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 봉제 공장들이 제3국,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제3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 기지를
국내가 아니라 좀 더 가격이 싼 곳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감수가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퀄리티를 내가 1000원에 만들었다면 내가 지금은 뭐 중국이나 미얀마부터 베트남 넘어가게 되면 100은 못 맞추고 뭐 95, 98 뭐 이렇게 맞추는데 원가는 뭐 한 뭐 80, 70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감수할 때 가는 거죠. 똑같이 100의 퀄리티를 유지한다? 사실 그건 좀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를 아주 소폭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대신에 제품 원가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 이래가지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그래서 마크업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비수기 생산입니다. 비수기 생산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SS면 뭐 한 5월 정도 되면 비수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비수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지금 비수기 때 공장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원들 월급이랑 나가고 그다음에 기본 고정비는 나가는데 작업이 없으면 힘드시고 생돈 나가는 거니까 사장님, 제가 5월 달에 비수기 때 제가 상품 내가 생산해 놓을게요. 맞춰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그냥 이익 보지 마시고 이익은 그냥 돌아가는 고정비나 직원들 월급 준다 생각하시고 이익은 좀 보지 마시고 생산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가를 떨어뜨리시다 라고 하면 많은 경우 공장 사장님들이 뭐 오케이 하죠. 그래 어차피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공장이라도 돌리고 나 생돈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수기 생산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하면 원가를 절감하는 세 가지 방법은 사실 브랜드에서 쓰는 방법, 내가 공장에서 뭐 기술 혁신 이런 거 말고 브랜드에서는 첫 번째 통합 발주, 두 번째는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거, 세 번째는 비수기 생산 이것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제3국이나 기타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발주, 이게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면 이게 생산 기간을, 그러니까 생산 기획 스케줄을 당겨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제3국으로 또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국내 생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국내 생산 기준은 한 3주 왔습니다. 3주. 한 20일 정도 봤죠. 20일 정도면 원단 있을 때 원단 들고 공장에 물리는 게 3주 정도면 가능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또는 더 먼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간다 또는 인도네시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물류 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그리고 거기서 꼬매는 기간도 거기 또 대량 생산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로 물건을 끼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획 스케줄이 엄청 빨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수기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비수기 생산은 성수기 때 생산을 물리는 게 아니라 비수기 때 물려야 되니까 모든 기획 스케줄, 상품에 대한 픽스부터 원단 선정부터 부자재 선정, 모든 디자인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생산 스케줄이 당겨지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MD 사이드는 빨리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디자인 사이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메인 시즌, 그러니까 온타임 시즌에 가깝게 되어서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래도 메인 시즌에 가까워져야 사람들의 취향이나 유행 트렌드가 뭔지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기획해야 적중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즌 시작되는 것부터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행이 뭐가 올지 모르니까 상품을 기획하기 어렵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아무래도 빨리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고 저항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결국 디자이너를 조율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본물이 중심이거나 잘 팔릴 만한 검증이 된 것들을 중심으로 넣긴 하겠으나 결국 우리가 마크업을 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결국 좋은 점은 원가가 떨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디자이너의 저항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를 예측하기 어려움 그리고 이 일정이 있어도 또 빨라져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되니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브랜드에서 야 우리 마크업 올려야 되겠어, 우리 소매가 올리는 거, 물론 그 방법도 쓰긴 씁니다. 조금 퀄리티를 갖다가 좀 올리거나 차별화된 가치를 좀 더 올려가지고 올리고 원가는 조금만 올리고 그리고 소매가는 훨씬 올리고 이 방법도 쓰긴 씁니다만 본질적으로 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쪽을 쓸 때는 현업에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통합 발주, 두 번째 생산기 지전하는 거, 세 번째 비수기 생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거의 현업에서 나온 3콤보죠. 그래서 현업에서 윗사람들이 되면 야 원가 절감 방안 가져와. 그러면 현업 담당자들은 밑에 실무자들은 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든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물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민을 하겠으나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브랜드를 하신다면 또는 뭐 여러분들 신규 브랜드 만들거나 또 개인 브랜드 만든다면 결국 마크업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소매가를 올리는 거 이 방법 말고 나머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에서 내가 직접 원단을 생산하고 꼬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제 공장에서 꼬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고민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업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판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원가 그 다음에 지수 판매율 할인율 1-할인율을 곱한 것이 바로 실판매가의 그 요소들인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마크업 지수를 올려가지고 실판매가를 올리는 방법, 그 중에서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실제 현업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생산원가나 판매율과 할인율 이거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